안녕하세요. 앞서서 우리 전반적인 SNS 소셜미디어의 이해와 트렌드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오늘은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전 강의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SNS 채널을 찾아보자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SNS 채널별로 유저들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이 채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나를 브랜딩하고 내 상품을 브랜딩할지를 이제는 알아보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 또는 구글,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리 오프라인에 내 상점이 있고 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상에 이런 검색어를 쳤을 때 나오지 않는다면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색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동영상 그 자체의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처음에 클릭하게 하는 그 썸네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널 아트 같은 경우에는 내 채널의 간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운데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 내가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에 우리 간판을 달잖아요. 매장에 간판을 달듯이 내 온라인 채널에도 간판을 다는 게 바로 채널 아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을 선정을 해서 카테고리화를 해놓으면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하고 내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를 남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그 기능까지 잘 활용을 하셔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로 넘어가서 블로그는 영상과 사진, 글을 모두 복합적으로 포함한 포스팅을 하는 그런 SNS 플랫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성 글을 전달하고 나를 좀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드릴 해외에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했던 사례도 어떻게 보면 블로그에서 시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진, 영상 물론이고요. 거기에 해시태그를 더해서 진행이 되는 SNS다 보니까 해시태그와 타깃을 잘 설정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페북, 인스타를 각각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채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SNS 채널은 나의 온라인 명함과 같기 때문에 유튜브의 활동명과 블로그, 페북, 인스타의 활동명을 통일하시고 이 URL을 서로 연결을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의 전문 분야와 관심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나를 셀프 브랜딩 하시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관계도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유튜브, 블로그, 웹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도라는 거는 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일단 중심에 있는 웹사이트를 보시면 가장 뼈대가 되는 우리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웹사이트가 뼈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SNS 채널에서 유입을 하도록 컨텐츠를 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SNS는 이제 더 이상 PC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사이트는 PC 전용인 웹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반응형으로 모바일에서도 잘 작동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웹사이트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신뢰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회사나 기업 또 이런 공식 채널 등에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이 운영을 하실 때는 웹사이트를 잘 안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1인 기업이나 퍼스널 브랜딩을 하실 때 이 웹사이트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두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웹사이트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블로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팅의 베이스 캠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 검색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1위라고 보시면 아직도 무방하기 때문에 모든 검색은 네이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블로그의 특성상 블로그는 글, 사진, 영상을 다 올릴 수 있고 정보를 전달하기에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를 함께 전달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품으로 봤을 때는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나 스토리텔링이겠지만 이게 사람한테로 옮겨가게 되면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예시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미디어의 노출이죠. 방송보다 더 강력한 미디어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취미나 브이로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의 신뢰성, 즉 웹사이트 같은 기능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블로그보다 공유가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공유하기, 댓글, 소환 기능 등을 통해서 확산이 아주 빨리 일어나는 게 바로 페이스북 채널이고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갖기에 아주 좋은 채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타깃 광고인데요. 예를 들어 내 상품이 제가 이 팔찌를 판매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팔찌는 여성용 팔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품이 노출되어야 하는 나의 타깃은 일단은 여성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남성분들이 보시고 우리 여자친구나 부인님한테 사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타깃층은 여성으로 저는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가 이런 좀 캐주얼한 느낌의 팔찌는 한 20, 30대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연령대를 20, 30대로 타깃층을 국한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성, 여성, 전국의 사람들이 다 내 광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팔찌를 정말 살만한 사람들, 20, 30대 여성이면서 좀 캐주얼한 그런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이 이 광고를 보게 된다면 구매로 전환되는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불특정한 무분별한 사람들한테 내 광고가 뿌려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광고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훨씬 높은 구매 전환율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타깃 광고는 아주 중요한 마케팅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과 성별, 나이까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게 돼서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가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컨텐츠를 검색하고 또 업로드도 합니다. 이 해시태그라는 역할은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해시태그에 기반이 된 컨텐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쭉 검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에 또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커뮤니티 해시태그라고 해서 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소통을 하는 이런 채널이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책을 검색하겠죠? 그럼 해시태그 책을 검색해서 내 마음에 드는 컨텐츠를 쭉 보다가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그 아래에는 해시태그 독서, 해시태그 책스타그램, 해시태그 독서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저는 그 해시태그를 또 클릭해서 다른 유저한테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해시태그를 클릭해서 다른 게시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만의 커뮤니티 해시태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시태그 독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해시태그 자기개발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그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를 하고 이들은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유저들이기 때문에 어떤 나중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고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저희 회사명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통합 검색 챕터로 검색을 해보면
웹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뜨는 게 지금 현재 블로그입니다. 그 다음이 네이버 TV죠. 그 다음이 언론보도 순으로 뜨고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가 된 순서대로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블로그가 지금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네이버 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TV가 굉장히 네이버가 많이 밀어주는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많이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네이버 TV가 상위 노출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로그를 한번 제일 먼저 뜨니까 사람의 심리가 제일 먼저 뜨는 걸 클릭해 보잖아요. 클릭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여기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회사명을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제 이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다음에 어떤 채널인지를 적어놨죠. 그래서 요거를 통일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블로그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내 별명을 쓰고 네이버 TV에는 또 다른 내 실명을 쓰고 이렇게 되면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한 키워드로 검색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통일을 시켜주시고요. 블로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를 클릭을 해보면은 지금 K-미디어 스쿨이라는 대문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의 프로필이 뜨죠. 그 다음에 저의 이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쭉쭉쭉쭉 적어놨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유튜브 채널로 안내를 하기도 하고 번호로 출강문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블로그에 들어오자마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튜브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클릭을 하니 이런 식으로 저는 이름도 계속 똑같이 설정을 해놨죠. 유튜브 채널이 바로 뜨고요.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또 제가 모든 채널들을 다 갖다 놨어요. 즉, 이 유저들의 성향이 블로그를 주로 하는 유저들이라서 블로그로 유입이 돼도 제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다 보도록 해놓았고요. 유튜브를 선호하는 유저들이 유튜브로 유입이 됐더라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인스타는 여러 개의 링크를 한 번에 올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링크트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링크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프로필에 링크가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트리에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네이버 TV도 연결을 해놨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제 이름 적어놨고요. 뭐 하는 사람인지 적어놨고 소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쭉쭉쭉쭉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업로드한 글들이 뜹니다. 그죠? 그럼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제가 또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홈페이지, 네이버 TV, 뭐 블로그까지 다 연결을 해놨죠. 그래서 어느 채널에 유입이 되던 간에 저의 모든 SNS 채널에 접근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외국에서 어떻게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한 5년 전에 1년 좀 넘게 생활을 하다가 왔는데요.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프랑스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많지만 현지에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유저들과 많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라파에트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한날은 이 라파에트 백화점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셨죠? 라고 물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마음에 네이버 블로그를 어떻게 찾아보셨냐? 라고 하니까 이 네이버에서 노출이 되면 구글에서도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글과 영어를 섞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었거든요. 왜냐? 프랑스는 외국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외국어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어를 삽입을 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구글로 연계가 되면서 그분들이 저를 발견을 하시고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저를 섭외를 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섭외 과정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라파에트, 백화점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언제 글을 썼는지 보이시죠? 5년 전이에요. 5년 하고도 지금 3개월 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이 블로그, 인스타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파티를 다녀온 포스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 블로그의 장점이죠. 오래도록 내 기록 게시글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사진, 글 기반의 포스팅인데요. 이때만 해도 영상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영상을 하나 올리고 시작을 하겠죠. 그래야 노출에 더 효과가 좋으니까. 쭉 내려보시면 이런 파티에 초청이 되어서 뭐 샴페인도 마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도 얻고 뭐 쇼핑에 관련된 팁들 그리고 프랑스 파리가 운영하는 그런 시의 정책들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흡수를 했었습니다. 이 라파에트 백화점 재미있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백화점 옥상에서 딸기를 키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웬 백화점 옥상에서 딸기를 기르느냐 알고 보니까 이게 파리시가 20여 개의 이런 기업과 공동으로 바닥이 아닌 옥상에서 도심 속의 채소밭을 가꾸자라는 프로젝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 20개의 기업 중에 라파에트가 선택이 돼서 2013년부터 옥상에 벽들에다가 딸기를 가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보가 제가 5년 전에 적어놓은 거라서 저도 지금 기억에 정확히 남아있지가 않은데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저도 한번 상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사에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활동을 했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금 이렇게 즐기고 있네요. 다른 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디너 파티가 한번 있었어요. 그 일식 우리 레스토랑이 라파에트에 입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유럽인들의 입맛이니까 저는 동양인이다 보니 일식을 좀 평가해달라고 초청이 와서 또 가게 된 사례인데요. 제가 이때만 해도 막 좋은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냥 핸드폰, 아이폰 완전 이때가 한 4였나요? 5였나요? 화질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근데 편안하게 사진 찍어서 그때그때 업로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쭉쭉쭉 찍어서 식품관을 좀 소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일식집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셰프분이셨는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뭐 메뉴판도 찍어주고요. 연어. 네, 제가 좋아하는 연어. 유자 소스를 곁들인 연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음식 메뉴들도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갤러리 라파에트 전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포스팅, 마지막에 제가 또 인스타용 사진이라고 적어놨네요. 이때만 해도 인스타랑 블로그를 가장 활발하게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사진을 하나로 촬영을 해서 블로그용으로는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고 인스타용 사진은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또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퍼스널 브랜딩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인플루언서의 초청이나 다양한 행사 같은데 많이 초청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꾸준하게 어필을 하셔서 인플루언서 또는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이 인플루언서 사례와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은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